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장은 마치 군비 경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짜로 엄청난 자금이 소모가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군비 경쟁, 자금 조달 관건, 호춘지, 기후변화보다 시급하고 핵전쟁보다 위험하다.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헤드라인들 모두 인공지능을 지칭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들 중에서도 대용량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챗GPT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속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내년에만 700조 원 이상에 육박한다는 이 AI 시장에 진짜 도전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은 진짜 막대한 데이터가 필수인데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여기에다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진 1000TB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마 한 외장 SSD 4TB짜리가 한 2500개가 필요하겠죠. 외장 하드 하나가 이제 4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외장 하드 가격만 1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2500개 외장 SSD를 또 연결하고 관리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소모가 됩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오픈 AI는 챗GPT를 위해서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 엔비디아의 A100을 약 1만 개 투입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돈 많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에요.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연합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놀랍게도 KT. 뒤로 가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드릴게요. 먼저 저는 카이스트를 수석 졸업하시고 리벨리온을 창업하신 박성현 대표님께 찾아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KT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AI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으로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 엄청 도움이 되죠. 이제 스타트업 AI 서비스 하시려는 분들 사실 다 인프라 비용이거든요. 네. GPU든 NPU든 사서 GPU 몇 대만 꼽아가도 소음공사 따로 해야 되고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전기공사 따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외산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적인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 KT 클라우드 이번에 출시한 거는 딱 쓴 만큼만 차징하는 딱 그런 맞춤형 서비스예요. 스타트업 특히 투자 혹한기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KT 클라우드가 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AI는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두 가지 생각하시 비용 그리고 데이터.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걸 갖고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냐. 특히 처음에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이걸 마켓 핏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 맞춤형.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여러 뭉쳐가지고 초거대 AI 믿음이 출시된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초거대 AI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풀스택에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네. 마진 스택이 붙지 않으니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만큼만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가는 게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성능의 문제이긴 합니다. 네. 이게 각각이 따로따로 개발돼서 나중에 다 뭉쳐서 만들어 보면 이게 잘 조립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부터 알고리즘을 보면서 설계하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도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모래 같은 팀들도 저희 하드웨어랑 우리 서비스단 아래로 다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여가지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따로 설계해서 레고 합치는 것보다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도 다른 AI 서비스들이 빠르고 좀 더 애큐러시도 좋은 사실 이게 꽤 오래된 트렌드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었던 네. 그래서 테슬라 이런 발표를 보면 저는 이제 테슬라 발표를 하드웨어 언제 나오지 막 기다립니다. 네. AI라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그냥 한 식구지 이거를 뭐 하드웨어 따로 못 따로 이런 게 아니었어. 일론 머스크 눈에는 그냥 하나의 AI인 거죠. 그 중에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풀스택 AI가 좀 잘 잡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통신사가 이걸 한다고? 빅테크도 못하고 있는데? MS도 이제서야 오피스 제품에 인공지능 탑재하면서 자동으로 PPT 만들어주고 있는데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본다면 갸우뚱해지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KT를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믿음이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가진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고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모든 회사들이 자기만의 LMM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저희 기반으로 각 회사들이 본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LMM, 당신만의 LMM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좀 차별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차별은 B2B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헐루시네이션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업계에서 나오는 레그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안에도 좀 세분화돼서 나가면 다큐멘트를 각종 모든 기업에 있는 문서나 내용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져오는 기술과 그거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검색 기술, 팩트 체크라는 체크 기술을 결합해서 제가 제공해 주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비효율성, 비용 절감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B2B 고객에게 저희가 지금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에 출시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MD로 작업을 했을 때는 약 30%의 비용 효율화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NPU를 작성을 했을 때는 한 60%의 비용 효율화와 6배에서 8배까지의 그 전력의 효율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현재까지로서 대한민국은 이제 챗GPT를 금메달로 본다면 한 동메달 수준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나 이미 잘 돼 있는 미국의 이제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델을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 저는 써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더 먼저 준비하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입했던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아직은 좀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B2B 영역에서는 좀 다른 요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거든요. 본인 고객 데이터가 해당하는 모델에서 학습이 되거나 모델과 연동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B2B 고객분들은 아주 절실히 알고 있고 저희 회사도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바드나 지금 챗GPT는 한국어들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위해서 만든 아직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먼 미래 언젠가는 그거보다는 더 좋은 한국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향후의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활동 로그, 액티비티들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각 국가들이 자체적인 LMM을 국가 보안성, 안보성을 위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인 KT, 그리고 리벨리온, 모레, 또 콴다, 업스테이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저희 통신 회사라고만 알고 있던 기존의 KT가 통신 회사고 워낙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니 굉장히 신뢰성은 있지만 다만 느리고 많은 변화에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기존에 있던 바이어스들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일반 테크 기업들은 네. 플랫폼이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조금만 해도 우리 테크 기업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사실 그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잘 싸워왔다라고 보고요. 정말 그렇게 해왔던 것들도 사실 있었던 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펀드들을 통해서 AI 스타트업들을 많이 또 투자해서 발굴하고 엑시트도 많이 시킨 것들은 사실 많이 안 나온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KT 아직까지 통신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KT는 통신사가 맞습니다. 통신사가 맞고 더욱더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통신사입니다. 근데 통신사라는 그런 용어를 조금 이미지를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 게 통신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을 쓸 수 있고 그 아이폰 위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도는 과정들이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돌게 하는 밑바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먼 미래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생태계가 활성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회사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KT가 어떤 그림을 이제 크게 그리고 있길래 미래의 AI 시장에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에 투자도 하고 같이 이제 커나가려고 노력을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많은 부분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서로 주고 해당하는 회사들도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희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사용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공동 개발도 해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스타트업들 생태계,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거,
인프라스트럭처들, 플랫폼들을 다 개방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시장이 커지면서 그 회사들이 실제로 저희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제품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 제품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저희의 인프라스트럭처, 저희의 모델 사업, 라지 랭귀지 모델 사업 플랫폼에 다 녹여들어서 같이 수익화가 공동으로 미래에 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회사,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AI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회사라고 꼭 여겨주시고, 지금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먼 미래 계속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냥 해외 인공지능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공지능입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드론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안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시대예요. 지금 국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했고, 거대 기업들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초거대 AI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꿈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은 SF 소설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